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이주환 강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힐링무브 TV입니다. 오늘은 근육통을 만드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육통 하면은 그것이 몸의 문제지 왜 심리의 문제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유발점 사진 워낙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하시죠? 통증유발점은 이 근육 내에 담이 난 지점을 통증유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통증유발점이 생기는 생체 역학적인 원인을 설명을 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복습인데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과도한 활동과 부적절한 움직임이 통증유발점을 생기게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손상이 통증유발점을 생기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움직임이 저하되는 것, 안 움직이는 것도 통증 유발점을 생기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생체 역학적인 원인이었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심리사회적인 원인과 생화학적인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심리사회적인 원인, 심리적인 문제가 통증 유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 안에 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심리적인 문제는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근육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감정. 자,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공포, 증오, 걱정. 자, 이것들을 느끼잖아요? 느끼면 근육이 변합니다. 연부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리가 변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근육의 생화학적으로 근육의 연부 조직 자체의 조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발생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자, 오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꾀변이 아닌 신체화 장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신체화라는 건 뭐냐면 심리와 감정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심리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으로 심리가 나타난다는 게 신체화라는 것이죠. 자, 인격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당한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모에 대한 학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 아니면 괴롭힘, 아니면 무시, 어떠한 가난 또는 버림받음,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감정적으로 남아있어요. 무의식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인이 되면서 건드려지게 되면서 이제 심리가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폭발할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뭐 승모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두통이 생기는 거고, 복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은 복통이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화가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심리적인 요소가 통증을 만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MRI,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심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리에 인해서 질환이 생겼다.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의 뭐 공황장애, 우울, 여러 가지 복통, 두통이 생기지만 뇌가 이상이 있어서, 장기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심리가 문제가 있어서 배가 아플 수가 있고요.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력감, 좌절감, 우울증 등이 생길 수가 있고,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민해지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증상들이 통증을 만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증상을 더욱더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가 통증을 더 지속시키고 회복을 더 지연시켜요. 그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은 만성 통증이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통증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 자동차라고 하면 걸어가다가 자꾸 빨간 자동차만 보이게 돼요. 다른 자동차는 안 보이고 빨간 자동차만 보이게 돼요. 즉,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픈 그것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문제가 큰일 난 거 아닐까? 내가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그 생각 안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통증을 만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꼭 끊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체화가 있는 고객님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애매하고 믿기 어려운 과거력이 있고, 또 다른 부위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슴에 대흉근의 통증인데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복부가 좀 땡기면은 내가 뭐 맹장이 큰일 났나? 내장에 뭐가 장애가 생겼나?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극도로 감정에 가득 찬 설명, 감정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과장된 표현을 해요. 분명히 나랑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리를 움직여서 앉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또 수동적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만 다녀요.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이 많다. 그런 분들이 신체화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이 통증이 있는 고객을 맞닥뜨렸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신체화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 특성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연계를 해 드려야겠죠. 그거를 추천을 드리거나. 그래서 이러한 신체화 또는 심리 사회적인 영향도 통증 유발점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찾아오는 고객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 강의를 보는 일반인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가 내 현재의 통증을 더욱더 만성화시키는 경향이기 때문에 너무 통증에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들, 유튜브에서 근육 통증을 찾아보면서 저를 보게 되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서칭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이 오히려 통증을 만성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보기보다는 당장 더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우리가 만성 통증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적인 영향이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